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이 된 주현정이라고 합니다. 7년 넘게 연애한 남자친구와 결혼한 지 3년 차 주부이자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기의 엄마입니다. 7년 동안의 연애는 저희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결혼 생활도 자연스럽게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양가의 금전적 지원 없이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부모님께서도 너희가 알아서 잘 해낼 거야라고 믿어주셨습니다. 시댁과도 결혼 전에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젊고 세련된 모습으로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셨고, 신혼 생활을 존중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너희 둘만의 시간을 즐겨라. 엄마는 그냥 손주 볼 날만 기다릴게. 그 말씀만으로도 시댁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부터 시댁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이 고맙고 힘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관심이 점점 저를 얽매는 듯한 느낌으로 변했어요. 이야기는 제가 임신 6개월이 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현정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야 손주를 보게 됐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아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쁨이 점차 부담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아침이면 시어머니께 전화가 옵니다. 현정아, 오늘 아침엔 뭐 먹었니? 임산부는 영양을 잘 챙겨야 한다는데 내가 얼마 전에 좋은 건강식을 봤거든. 너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점심시간에도 또 전화가 오고, 저녁이면 하루를 정리하듯 한참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점심에는 뭐 먹었어? 밖에 나가서 산책은 했니? 하루에 30분은 꼭 걸어야 해. 그게 태아한테도 좋고. 처음엔 이런 전화들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돌봄을 받는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었죠. 어머니의 세심한 관심과 걱정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화가 저를 점검하는 듯한 느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정아, 내가 꿈을 꿨는데 손주가 아주 복덩이더라. 정말 좋은 징조야. 그런데 이런 꿈은 내가 몸 관리를 잘해야 현실이 된단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정말 좋은 꿈이네요. 저도 노력할게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자주 전화를 하시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갱년기를 겪고 계신 시어머니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며 괜히 더 감정적으로 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진 분이 아니셔서 그런지 불안을 나에게 털어놓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특히 첫 손주를 보는 일이 시어머니께는 큰 기대와 설렘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두세 번씩 걸려오는 전화는 저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한 번 전화를 받으면 1시간 가까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내가 요즘 갱년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견디기 어렵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며칠 전에 무릎이 아팠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파스를 붙이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그걸 아니? 나이 드니까 이렇게 작은 일도 너무 힘들어. 저도 부모님과 자주 통화하는 편이었지만 이런 대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반면 시어머니의 전화는 늘 본인의 힘든 점을 털어놓는 데 집중됐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 후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하시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어머니가 전화 한 번 안 받았다고 이 정도로 걱정하실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땐 이미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정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저는 힘겹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제 조금 피곤해서요. 그래, 피곤하면 쉬어야지. 근데 내가 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단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관심과 걱정이 사실은 통제가 섞여 있다는 걸요. 그분의 관심은 감사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전화하시고 대화가 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많이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너한테 신경 쓰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남편의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임신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이제는 지침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출산이 다가오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은근한 긴장감과 더불어 강요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아, 병원은 어디로 정했니? 시설이 좋고 의사가 친절한 곳으로 가야 해. 내가 아는 병원도 있는데 한번 알아볼래? 어머니, 저희 이미 예약해뒀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이어 말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알려준 데가 더 나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번 다시 생각해봐.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점점 더 고된 일이 되었어요. 특히 출산 당일,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도 시어머니는 본인의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출산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말씀하셨어요. 현정아, 내일 큰일이니까 잠 푹 자야 해. 근데 내가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걱정이 많아. 내가 괜히 힘들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 통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심란해서 뒤척이다가 새벽 2시 넘어서 겨우 잠들었어요.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되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진통이 간헐적으로 찾아오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현정아, 병원 도착했니? 괜찮니? 내가 가야 할까? 어머니, 지금 진통이 와서 통화가 좀 힘들어요.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땀범벅이 된 채 한쪽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핸드폰을 꺼버리고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한번 울컥한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출산 때문에 힘들어서 우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반쯤 눈이 감긴 채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정아, 잘 잤니? 아기는 잘 있지? 그런데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기가 딸꾹질을 하면 꼭 젖을 물려야 한다더라. 간호사들한테도 물어봐. 혹시나 내가 잘못된 정보를 본 건 아닌지.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조리원에서 잘 챙겨주셔서 괜찮아요. 딸꾹질할 땐 간호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사진이랑 영상 좀 보내줘라.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큰일이야. 아, 그리고 오늘은 꼭 아기를 바로 눕혀서 찍어. 옆으로 누운 사진은 보기 불안하더라.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네, 어머니. 오늘 찍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현정아, 근데 젖은 잘 나오니? 요즘엔 유축기 많이 쓰던데. 그래도 직접 물리는 게 더 좋다더라. 내가 예전에 너희 남편 키울 땐 말이야.
하루에도 10번씩 젖을 물렸어. 그래야 아기도 튼튼하고 엄마 몸도 빨리 회복된다고 하더라. 간호사들이 유축기만 쓰라고 해도 넌 내 말을 듣는 게 좋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해볼게요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조리원이 천국이라던데 어머니의 전화만 아니었으면 정말 그럴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아기를 안아주는 방법 하나까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애를 그렇게 안으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 내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더 좋더라. 애가 자꾸 울면 젖이 부족한 거야. 분유를 좀 섞어서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모든 상황에서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어머니가 과도한 걸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출산 후의 일상은 정말 고됐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전화도 계속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잠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현정아, 얼굴에 혈색이 너무 없어.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다독여주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 왔다. 라며 밝게 웃으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으셨죠. 현정아, 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여기 내가 있으니까. 엄마의 한마디에 어깨에서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 냄새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밥상에 앉아 엄마가 차려주신 미역국 한 숟갈을 뜨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배 속을 채워주는 것처럼 제 마음도 천천히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미역국 진짜 맛있어. 출산한 산모는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해. 그리고 너는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몸 회복이 먼저야. 알겠지? 엄마의 따뜻한 말과 손길 덕분에 저는 출산 후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엄마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일도 줄었습니다. 엄마가 정중히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했거든요. 현정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잠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돈댁 걱정하지 마세요. 현정이 잘 챙기겠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며칠 동안만큼은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돌보는 법을 알려주면서도 제가 지칠까봐 아기를 안아주며 내가 몸조리할 시간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엄마의 손길 하나하나가 저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전화가 남편에게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점점 난감한 표정이 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니야. 현정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통화를 끝낸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면서 펑펑 우시네. 왜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전화를 안 받았냐고 그러시더라. 내가 엄마한테 설명했어. 너 몸도 안 좋고 친정엄마가 와 계시니까 통화도 오래 하기 힘들었다고. 그래도 전화 좀 잠깐씩 받아주지 그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몸도 마음도 지쳤으니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달래는 대신 시어머니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힘들었어. 그동안 어머니 전화도 많이 받았고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며칠 쉬었다고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건 조금 과한 거 아닐까?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엄마가 원래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시잖아. 그냥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가 너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널 걱정하셔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걱정 수준이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시는 게 정말 큰 부담이라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엄마도 손주 처음이라 그러시는 거잖아.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남편의 말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니? 그럼 어머니가 힘든 건 나 때문이고 내가 힘든 건 내 탓이야? 대체 언제까지 이 관계를 참아야 하냐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하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현정이가 왜 이렇게 날 피하는 것 같을까? 내가 손주를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할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또다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현정아, 엄마가 진짜 힘드신가 봐.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드리자.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배려? 나도 사람인데 나한테는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조건 참아야 한다면 여보가 대신 어머니의 연락을 다 받아줘. 나는 이제 못하겠어.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는 결국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전화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저는 그 모든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거나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남겨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현정아, 우리 이렇게 싸우기만 할 수는 없잖아.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한 번만 더 어머니와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건 어때? 저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머니와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가능하긴 할까? 제 머릿속은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작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누나가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온다네. 엄마가 우리도 같이 와서 밥 먹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네. 이번 기회에 누나도 있으니까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봐. 남편의 말에 속이 답답했지만 이왕 가는 자리라면 시누이의 태도를 보고 무언가 달라질 실마리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하지 않은 40대 초반의 워커홀릭이자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종종 의견이 충돌했지만 늘 자기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는 처음엔 평온해 보였지만 곧 시어머니의 익숙한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너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그런데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그 나이 먹고 혼자 살기엔 외롭지 않겠어? 시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표정을 굳히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혼자만 잘난 척하면 안 돼.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는 게 행복인 걸 모르니? 그 순간 시누이의 얼굴이 굳더니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제 인생 알아서 살고 있어요. 매번 이렇게 잔소리 듣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엄마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요.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내가 대학교도 멀리 가고 일찍 독립한 거 모르세요? 시누이의 단호한 반발에 시어머니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걱정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하지만 시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들은 저를 더 숨막히게 해요. 걱정도 적당히 해야죠. 엄마가 하시는 말이 저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린다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누이가 어머니께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 말,
나도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머니가 날 이해하셨을까? 아니면 더 화를 내셨을까?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까의 대화가 마음에 남아있는 듯 과일을 자르며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현정이, 너는 그렇지 않잖아. 내가 너한테는 자주 연락해도 내가 싫다는 내색 한 번 한 적 없으니.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현정이는 엄마 걱정을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잖아. 누나도 엄마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려 봐. 신우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반박했습니다. 너는 안 당해봐서 그러지. 엄마가 올케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하고 뭘 하라고 간섭하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내가 오늘 잠깐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데 매일 이러면 올케는 제명에 못 산다. 너 정신 차리고 올케를 도와야지. 신우이의 날카로운 말에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몰라주는 제 마음을 신우이가 단번에 알아주었으니까요.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걱정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매일 3번씩 전화를 받고 그때마다 뭔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다 보면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정아, 너까지 그러면 나는 정말 서운하다. 나는 내가 내 말을 다 이해해 주는 줄 알았어. 너한테는 서운하게 한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니? 저는 머뭇거리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신경 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너무 자주 연락을 주시고 세세하게 지적하실 때마다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나쁜 소리라도 한 적 있어? 그건 다 네가 더 잘하라고 하는 말이지. 그때 신우이가 다시 나섰습니다. 엄마, 올케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힘든 거 하소연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너무 그러면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요. 올케가 엄마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도 엄마는 올케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은 신우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건 너무 과한 말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알잖아. 그리고 현정이가 엄마 걱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게 그렇게 힘들 일인가? 신우이는 한숨을 내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와, 또 이러네. 엄마랑 넌 항상 같은 편이지. 올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이라도 올케 대신해서 엄마 전화 내가 받아봐. 엄마가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잔소리하는지 직접 겪어봐야 알겠지. 남편은 신우이의 강한 말투에 움찔했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기려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긴 한데 그래, 한번 해볼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어머니 편만 드는 말을 할 때마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신우이 덕분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간섭을 직접 경험하고 제 마음을 이해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어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기로 한 첫날, 그는 별다른 내색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현정이 점심은 미역국이랑 밥 먹었어요. 네, 잘 챙겨 먹었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할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의 빈도와 내용이 남편을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때로는 4번씩 걸려오는 전화. 그때마다 어머니는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며 추가로 조언이나 부탁을 더하곤 했습니다. 아들, 내가 아기한테 좋은 분유를 하나 알아봤는데 인터넷에서 후기가 아주 좋더라. 너희가 그걸로 바꿔볼래?
현정이는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근데 혹시 현정이 수유 자세가 좀 이상하지 않니? 아기가 울면 제대로 안아주는 게 중요하다더라.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지? 처음엔 웃으며 대답하던 남편도 점점 피로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현정이는 잘하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결국 제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엄마가 하루에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시는 줄 정말 몰랐어.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도 전화할 때마다 뭔가 또 새로운 지시가 추가돼. 이게 매일 반복되면 너도 미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벌써 지치면 안 되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인데 그 정도도 못 들어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하다가 전화 오면 움찔움찔 놀랄 정도야. 이건 아니다 싶네. 생각보다 쉽게 남편은 나가떨어졌고 그날 밤 남편은 자기가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엄마 전화를 대신 받아보니까 현정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도 이해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엄마의 걱정이 때로는 너무 과하게 느껴져. 어머니는 처음엔 수긍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처럼 간섭 안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남편은 단호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주시는 사랑은 고마워요. 하지만 엄마가 우리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시면 우리도 엄마의 사랑을 더 잘 느끼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 주에 한두 번 정도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대답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마. 남편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한동안 어머니의 연락이 뚝 끊겼는데 저는 조금 찜찜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의 대화 이후 어머니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주변 눈을 신경 쓰는 성향이 강하셨는데 지인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며느리와 아들 부부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더 세련된 모습이에요.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서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어머니께는 이러한 조언이 단순한 충고를 넘어 사회적 기준처럼 다가왔던 것 같았어요. 그 덕분인지 어머니는 조금씩 저희를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이러한 변화를 느끼며 마음을 열고 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걸려오던 전화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내용도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현정아, 아기는 잘 있지? 요즘은 잘 챙겨 먹고 있지?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라.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간섭했더라. 내가 힘들다고 했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되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이런 변화는 솔직히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간의 일이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께서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안부 드릴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시누이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시누이를 만나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나와 주셨습니다. 올케, 요즘은 어때? 엄마는 좀 잠잠해지셨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하루 2~3번 전화하시던 분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세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형님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이제야 나섰네. 사실 우리 엄마지만 사람 진짜 힘들게 하는 재주가 있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형님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 마음을 잘 몰라주는데
형님이 제 편이 되어주셔서 진짜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형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나야 뭐, 내가 안 나섰으면 올케랑 내 동생 갈라설까봐 무서워서 나선 거지. 사실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있어.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어머니 때문에요? 형님은 씩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유 중 하나긴 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될지 알거든. 그걸 생각하면 아예 시작도 하기 싫어지더라고. 저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형님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올케,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앞으로도 엄마가 선을 넘는 것 같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내가 바로 잡아줄게. 엄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럴 땐 우리가 다시 조율하면 돼.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네, 형님. 저 세상 든든해요. 그날 대화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남편도 점점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어. 그리고 시누이처럼 든든한 가족이 곁에 있잖아.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가족이란 그렇게 천천히 서로를 맞춰가는 게 아닐까? 집에 도착해 아기를 안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